네, 안녕하세요. 저 23년도 5급 공채 재경지 합격생 최준무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 더운 날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에 상응해서 제가 최대한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고, 또 오늘 자리가 대부분 이제 진입하시거나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시험 경제학 날이라서 네, 감회가 많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들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나 고시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와 달리 왕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방법 중 하나라고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사무관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관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시 공부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정말 좋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꽤 오랜 기간을 가지고 수험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슬럼프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무관이 왜 꼭 돼야 하는지, 내가 어느 부처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동기부여로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고려를 다 하셨겠지만 직렬 선택에 있어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재경직으로 할지 일행직으로 할지 혹은 그 여타 다른 직렬로 할지, 특히 일행직의 경우에는 전국직으로 할지 지역직으로 할지 그 해마다 TO가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직렬에 어떠한 수험생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판단하에 잘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시거나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을 정해두면 그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의 경우에는 진입하면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제 스스로 설정해놨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 되었던 점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1차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이 피셋이라고 하며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적성 시험입니다. 따라서 적성 시험의 특성상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피셋을 아직 안 풀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 푸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적성 시험이라는 게 웬만한 노력을 쏟지 않는 이상 오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2차 시험 준비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자기가 1차 시험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핵심은 매년 이제 연차가 쌓일 때마다 1차 시험 공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첫 시험, 저는 21년도 1월에 진입하였는데 그때 당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모두 1차에 투자했었고 그 다음에는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절반으로 줄였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그 피셋 푸실 때 시간을 늘려서 풀거나 한 과목당 90분 시험인데 예를 들어 110분을 늘려서 풀거나 아니면 설렁설렁 마음 편히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찍어서 맞추는 걸 점수에 포함하는 것 또한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셋 항상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 푸실 때나 90분 동안 실전처럼 풀로 집중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제당 최대 투자 시간을 정한다든지, 저의 경우에는 한 문제당 최대 3분을 안 넘어가도록 하고 3분 넘어가면 그냥 그 선지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선지를 고르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형별로 본인이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 또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피셋 시험 중 가장 첫 과목이고 부담감이 많이 강합니다, 실전에서.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앞에 1, 2번을 아예 건너뛰고 뒤에부터 푸는 전략을 계속 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험 때는 워낙 긴장돼서 다른 수험생들이 먼저 넘기는 것 또한 소리가 들려서 많이 예민해지거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는 이런 전략들도 세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셋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우리 5급 공채 피셋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 넘게 자료가 쌓여 있고, 5급 공채 외에도 입법고시 같은 경우도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시험 직전에 풀어야겠다고 아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출 분석을 가장 먼저 끝내야 다른 사설 모의사를 풀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해년도에 기출문제 풀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2차 공부 계속 정신없이 하시다 보면 다음에 1년 뒤에 문제 보면 어차피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철저하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셋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과목을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실전에서 점수 많이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루에 언어와 자료 풀고 그 다음날에 상판 풀고 이러면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해서, 또 실전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웬만하면 하루 3과목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전부 다 끝내고 강사분들의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구하고 또 외부 모의고사도 많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직전에는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셋 관련해서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강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는 들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료 해석이나 아니면 상황 판단이나 이런 전략이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항상 논쟁이 있는 게 이제 수험생들이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행정고시의 메인은 2차 시험이다 vs 1차는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보지 않느냐라는 싸움이 항상 있는데요. 네, 이거는 본인의 실력의 피셋 성적에 맞춰서 정말 잘 조절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니까요. 특히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 2-3번 푸시고 이제 조금 감이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수 폭이 일정한 수준이 올라와요. 그 합격선에 상대적으로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차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생초시 합격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1차 시험을 통과했는데 2차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서 2차 시험장을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저의 대답은 항상 무조건 시험장은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장 경험을 한번 해보냐 안 해보냐는 정말 많은 차이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내년에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1차가 붙었다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서 분위기라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계신 분들 말고 그 시험장 가면은 정말 많은 실력자분들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이제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으로 입법고시 또한 응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고시보다 먼저 시행됐는데 아마 올해였나요? 올해는 행정고시가 먼저 응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입법고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법고시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행정고시랑 많이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행정고시 5급공채 피셋보다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법고시는 합불 여부에 상관없이 꼭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셋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헌법 관련해서 헌법은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처음 헌법 들을 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해서 매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처음 들을 때 단권화를 잘하고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쭉 자기만의 노트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헌법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헌법은 처음 할 때 보통 80점 목표라고 하는데 100점 목표로 처음 하실 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차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2차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원의 순환 일정에 맞춰서 따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예비 순환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 그리고 마지막 4순환까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비 순환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었었고, 다만 이제 과가 경제학과라거나 관련된 과면은 해당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비 순환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경제학과라서 경제학은 예비 순환을 건너뛰고 1순환부터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학원 순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의 2차 시험 날을 기준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순환과 1순환 같은 경우에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해당 과목만 하기에도 벅차는데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예비 순환과 1순환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만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1순환 때는 해당 과목의 거의 모든 전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오히려 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순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만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복습 동영상이 제공된다고 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시간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으니까요. 같은 맥락으로서 그 강의 시간대에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인강과 실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선 저의 경우는 처음 사이클 예비부터 3순환 돌 때 모든 강의들 다 실강을 수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스스로가 강제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인강을 들으면 제가 밀릴 게 뻔하듯이 보여서, 그래서 학원에 와서 실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과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강의 이점은 모의고사 채점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또 모의고사를 이렇게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실전적인 감각을 늘리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인강에 비해서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7급이나 9급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반하여 우리 5급 공채 같은 경우 논술형 시험이고 또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어디서 나와도 컴플레인을 넣을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고 이해가 동반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의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수님들의 의도에 맞춰서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시험 추세상으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년 경제학에서 경제성장론이 나왔었고 또 올해 이제 오늘 경제학 문제를 제가 잠깐 보고 오니까 정보경제학이 나왔는데요. 가끔씩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소한의 내용은 이제 다 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입법고시에 출제되었다고 올해 행정고시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우리는 고시생이라고 표현을 고시생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학원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원리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한 군데에 매몰돼서 비효율적인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1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차는 계단식으로 성적이 상승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1순환이나 2순환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조급해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분히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시면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르게 될 겁니다. 저 또한 경제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첫 해 시험에서 경제학이 50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고 또 이제 작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성적이 상승된 사람이에요. 제 다른 합격생분들한테 여쭤봐도 다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성적이 상승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식 성적 상승이라는 게 정체 구간이 있어서 이때 힘들어 하시고 퍼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 평탄 구간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걸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반 오늘 설명회 들으러 오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혼자 공부했다가 마지막 붙는 해에 황종일 선생님 관리반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저는 우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제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요. 또 지속적인 모의고사나 시험을 통해서 기량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합하는 게 이제 관리반이라고 생각했고 또 들어가서 관리반에서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스터디를 3순환 내내 했었는데요. 네, 저도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또 정리하면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부여가 가장 좋은 장점이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에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저는 혼자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중간중간 많이 퍼지게 되고 처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반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하다 보니 제 기량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원들을 구성해주고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스터디를 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 또 자기가 캐치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종합반이나 관리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지금 학교 휴학하시고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학교 휴학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렇게 1학기, 2학기가 있으면 이렇게 1년 반을 통째로 휴학을 했고요. 예비부터 3순환까지 전부 다 수강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고, 이때 당시에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논 게 아니고 행시 관련된 과목을 듣고 또 분위기 환기도 할 겸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휴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기 때 복학을 많이 하는 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주변의 수험생들 보면.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학교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학하셔서 특히 행정고시를 이제 행정직 쪽으로 보실 분들은 경제학 관련된 과목을 학교에서 많이 수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에 많이 깊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또 어떠한 원리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2차 관련돼서 잠시만요. 네, 물론 당장 시험은 아직 멀긴 했는데 경제학 관련돼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2차 시험 관련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제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또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물론 답도출이 가장 중요하고 답도출을 못하면 점수를 부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도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푸는 문제들, 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렵게 나오거나 유형을 조금 바꿔도 차분하게 차근차근 읽으면서 원리대로 풀다 보면 다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작은 네,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풀면서 그런 연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3차 시험 면접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3차 시험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각 학교별로 선배들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면접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그러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합격생들이 따로 이렇게 면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3차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성적대로 보통 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3차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평가가 3가지인데 이 미음만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다들 말을 안 해서 다 말을 못 해요. 저도 오늘 말하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3차 면접 때 뭐 자기가 말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셔도 되니까요. 2차 시험과 1차 시험에만 충분히 집중하셔도 됩니다. 네, 3차 시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군 미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시험 붙으면은 장교로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군 미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노선을 잘 정하셔서 계획 정말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네. 그리고 또 볼펜과 필기록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CBT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펜들이 있어요. 경제학 과목 같은 수식을 많이 쓰는 과목에서 쓰는 펜들은 저는 제트스트림을 썼고, 논문 과목에서는 에너겔이나 사라사나 같은 조금 굵기가 있는 펜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자 잘 맞는 펜들 찾으셔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순환 때 논문 과목을 정말 많이 쓰다 보면 손목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요. 본인한테 맞는 펜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 글씨체가 많이 안 좋은데도 통과를 했으니까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알아보는 거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CBT가 도입되면 특히나 더 고려할 사항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애에 관련돼서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시 공부할 때 연애를 해도 되냐 마냐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요. 다만 이제 공부가 가장 우선이 되는 선에서 본인이 잘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서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함에 있어서 멘탈 관리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초반에 너무 달리면 안 되듯이 마라톤에서 초반에 달리면은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부 시간을 뭐 하루에 자기가 순공부 12시간은 무조건 채워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특히 마지막 3순환 시기에는 안 달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간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사무관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동기부여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사무관 관련된 기사나 아니면 뭐 최근의 이슈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상기시켰었고, 또 요즘 유튜브에 많이 사무관 브이로그 같은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인사혁신처 유튜브에 사무관들 연수원 생활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1시간 정도짜리. 그거 보시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추천드리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잔소리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고시생 신분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최종 합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셔야 합니다.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최종 합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먼 얘기긴 하지만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2학 합격하는 거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면 정말 좋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혹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제가 아는 한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경리학에 이순환
네. 요즘에 원래 하루에 한 4시간씩 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경제학에 대한 행정 전공이다 보니까 경제학을 4시간 듣고 그걸 막 정리하고 복습하는 것만 8시간 걸려가지고 네. 사실 하루에 4시간씩을 계속 듣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네.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이 시기에 맞춰서 듣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복습을 실제로 하고 듣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 강의를 이제 일정에 맞춰서 쭉 듣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건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시기에 맞춰서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복습을 네. 그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 나은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순환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에서. 이게 일정이 한 번 미뤄지면 뒤에 과목도 쭉 미뤄져서 영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또 복습을 안 하고 듣자니 이게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또 이런 고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비 순환이라면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캐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강의는 밀리면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습도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또 문제풀이가 당연히 안 돼요, 예비순환 때는. 문제풀이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으지 마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만 집중하시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1차에 올인할지 2차랑 병행을 할지 이거는 피셋 성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피셋을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피셋에 남은 기간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척도가 본인만의 척도가 있으신지. 네, 그 피셋 올인해야 될지 아니면 2차랑 비중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확실한 건 매년 그 합격선이 어차피 우리 기출은 합격선이 이미 있잖아요. 합격선에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적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리고 아직 그 공부하신 지 2년, 3년 이상이 되신 게 아니라면 피셋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기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적성 시험이라서 한 번에 할 때 올리지 않는 이상 매년 조금씩 해서 올리기는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합격선을 기준으로 그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서 근데 1, 2년치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한 계속 3, 4년, 4, 5년치랑 이제 합격선이랑 자기 점수랑 편차를 비교하시면서 네, 또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어차피 기출은 같은 유형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또 본인이 틀리는 유형은 꼭 그 유형만 계속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잘 대비하셔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름 시기부터 1차를 계속 올인하겠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 올인을 하더라도 올인할 시기를 잘 골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피셋 강의 또 따라서 이렇게 전략 잘 세우셔도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본전공이 이제 문과가 아니라 이과인데 네. 수용시 말고 일행이나 재경직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본전공이 이과여도 일행이나 재경직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재경직이긴 하지만 제가 일행직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 재경직 분들 중에서도 수학과나 아니면 기타 공대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경제학이나 이런 부분은 수리적인 센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네, 충분히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년 차에 집중을 하시고 1, 2년 차에는 집에서 혼자 네. 네. 그럼 그 2년 동안 가족 스터디 같은 거 없이 그냥 실용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 2년 차는 정말 혼자 공부했어요. 스터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예비부터 삼수단까지 실강 혼자서 다니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두 번째 2차 시험 때 많이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팜플렛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마치 뭔가 기회를 찾은 것처럼 황중희 선생님의 관리반이 있구나 이러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스터디하면서 무슨 효용이 들어가셨을까요? 네. 제일 큰 건 그거 할지 좀 모르겠어요. 스터디 하면서 가장 큰 효용 말씀하시는 거? 아,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강제성이라고 있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스터디를 아예 안 하다가 처음에 하게 된 분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갔었거든요. 3순환 기간 때.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관리반이든 종합반이든 본인하고 실력이 비슷한 분들하고 스터디를 짤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강제성은 무조건 있고 왜냐면 매일 저녁에 뭐 이거 풀자 저거 풀자 하면서 강제성이 부여됐었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환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또 자료 공유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혼자 공부했더라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뭐 강사분 한 분만 가지고 했을 텐데 이제 또 우연찮게 다 다른 강사님들을 듣는 스터디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어쩌다 보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고 실전 감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이런 것처럼 네,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아, 저는 관리반 스터디에서는 원래 처음에는 행정법을 하자고 모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서로 죽이 척척 맞아서 그 순환별로 3순환 이제 과목별로 모든 과목을 다 같이 했었습니다. 또 같은 재경직 분들이셔가지고 행정법, 행정학, 뭐 경제학, 통계학 뭐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했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여쭤보시면 정말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10월에서 12월까지 네. 우수한 시기라고 네. 들었는데 이제 진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시기가 또 필세에 네. 집중해야 되는 네.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근데 또 이순환 때는 모의고사도 네. 풀어가면서 또 그런 감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네.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지. 아, 네. 맞아요. 그 이순환 시기가 1차 준비 기간에 많이 겹쳐서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학까지는 웬만하면 다 들으셨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제학은 기출이 워낙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여유되시면 행정법까지, 거기서 좀 더 여유되시면 행정학까지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것도 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돼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처음 사이클을 도는 상황이잖아요. 경제학은 들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행정법까지도 여유가 되시면 첫 사이클 때는 이순환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과목이 기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이라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차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으신 상황이라면 조금 유도리 있게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안 듣더라도 강의 자료만 구해서라도 그냥 조금씩 읽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강으로 2배속으로 어떻게든 들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휴식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휴식 시간이라면 예를 들어 네. 일요일은 쉰다든가 아, 네. 날짜가 없으면 하루에 뭐 1시간이라도 쉰다든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었고요. 일요일이 되겠죠, 아마. 그리고 그 마지막 3순환 전 때는 그 많이 놀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하루를 아예 놀면요, 다음날 저는 각성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근데 이것도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통으로 놀고 다음날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휴식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운동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뭔가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보통 수험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처럼 일요일을 아예 통으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쉬고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다시 회복하는 사이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좀 곤란해하시던 이유가 이게 개별적인 상황이 너무 다른 거에 따라서 계획 같은 거랑 스케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마이크 뺄까요? 네네. 이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반, 종합반 좀 흥행해서 나왔었는데